어떻게 하지 말고 애를 바꿔보자. 애를 일하는 엄마의 애로 만들자. 멋있다. 네, 그래서 왜 우리가 바꿔야 돼? 애를 바꾸자. 문방구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맞아, 내일. 그런 거죠. 나는 회사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난 왜 회사 가는 게 갑자기 두려워졌지? 국민의 한 절반 이상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아니 월요일날 회사 가는 게 즐겁다고? 이러면서 뭐 쉬운 살이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근데 쉬운 살 지금 해야지. 지금 안 하면 언제 또 해보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자 사인부터 성공한 여자 사인.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 30년, 또 구글 경력 15년 차인 김경숙입니다. 구글에서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있고요. 또 하는 일은 인터내셔널 미디어 담당, 또 플러스 소셜 미디어 담당, 뉴 미디어 담당 이런 거를 제가 미국에서 맡고 있고요. 그냥 담담하게 제가 살아온 30년의 직장 생활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50살에 이제 새로운 이력을 맞아요.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2019년도에 이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체 팀이 이제 1년에 한 번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때 뭐 제안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호기롭게 제안을 했죠. 인터내셔널 미디어 담당이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SBS에서 뭐 신년 계획을 한다. 미국 가는데 좀 촬영에 협조해달라는데 미국에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팀도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좀 한정돼 있고 저희로 구글 전체를 봐서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그래서 이런 니드가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좀 더 해결해 보고 싶다 해서 했는데 그 제안이 막 확 받아들여져서 제가 지금 일을 하는 거는 인터내셔널 미디어 담당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각 나라 팀에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취재 협조 뭐 이런 걸 기획을 같이 해요. 어떤 스토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팟캐스트를 이제 대상으로 새로운 스토리를 발굴해내는 그런 뉴 미디어 담당도 같이 저희 팀에서 하고 또 하나 소셜 인플루언서 요새 뭐 사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희 얼마 전에 채널 삭제돼가지고 혹시 연락 안 네, 받으셨나요? 받았습니다.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복구가 됐다고. 역시 이렇게 또 아니요. 증명을 해주시네. 자리가 열리고 또 제가 확정이 된 게 한 달 안에 다 된 거예요, 그게. 근데 또 막상 탁 됐다고 보니까 내가 지금 가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스피드에 내가 빨리 따라갈 수 있을까? 일단 내 영어가 충분한가? 그래도 구글 한국에서 뭐 로이스, 뭐 정김경수, 전무 그러면서 뭔가 좀 일가를 이루는 듯한 그런 거였는데 30년 그나마 좀 잘해왔거든요. 근데 이 경력에 오점을 좀 난 가서 예를 들면 못하고 오면 괜히 망신살만 뻗치다 오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고민을 잠깐 하다가 뭐 쉬운 살이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 쉬운 살 지금 해야지. 지금 안 하면 언제 또 해보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요즘 사람들 갓생이라고 하는 거 좀 들어보셨어요? 네, 생각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이 뭔가 선망하고 네. 동경하는 그런 삶을 실천해 오신 분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로이스님의 이번 책에서 좀 힘이 있다고 느낀 부분이 실제로 이 사람이 겪어보고 아까 네. 말씀을 네. 하셨듯이 몸으로 썼다는 그런 네. 느낌을 받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령 되게 구체적인 팁을 주시잖아요. 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머리와 발의 간격이 되게 재료가 짧아요. 정말 짧아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네, 가능하게 맞습니다. 그런 팁과 함께 뭐 이제 달리기를 하실 때 네. 듣는 팟캐스트의 네. 종류 같은 네, 것도 다 맞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갓생이 무엇일까? 근데 남들이 보기에 예를 들면 구글에서 근무한다 아니면 구글에서 디렉터다 그러면 대단한 생활을 하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전 개인적으로 봐도 정말 별볼 없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진짜 우수상을 받고 싶은데 백인상만 받는 정말 몸만 튼튼해서 근데 저 그거 너무 창피했어요. 그때 당시는 성실함이 약간 부끄럽기도 했고 근데 결국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그런 성실함이 정말 갓생을 만든 게 아닌가. 사람들이 좀 궁금한 거는 자기 삶을 좀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의 일상이거든요. 네. 좀 하루의 루틴이 네, 어떻게 하루의 되세요? 루틴은 한 6시 정도?
요새는 한 6시 반.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어두우면 좀 밝을 때 나가려고. 그래서 일단 해가 뜰 무렵에 일어나서 이제 10km가 한 55분 걸리거든요. 10km를 뛰고 와서 좀 씻고 이메일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근을 해요. 그리고 이제 4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업무를 일단 마무리를 하고 또 걸으러 나가요. 오디오북을 이제 끼고. 그러면 이제 똑같은 코스인데 10km를 이제 걸어요. 걸으면 한 1시간 반 걸려서 일단 저녁 시간쯤 돼서 인터내셔널한 그 담당이다 보니까 저녁엔 또 아시아 팀하고 콜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저 저녁마다 또 다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제가 스피치 동호회가 있어서 스피치 동호회에 가서 이제 스피치 연습을 하고 지금 한숨 쉬는 거 보이시죠? 예, 스피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이 그렇고 화, 금은 저녁 때 검도를 하러 가죠. 수요일 날 또 빈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피치 동호회 있는 애들하고 야 우리 프렌즈 그 스크립트를 읽는 연습을 하자. 그래갖고 그 제가 또 이렇게 모아갖고 목요일 날 비었죠. 그래갖고 목요일 날은 제 룸메이트랑 같이 요리하기. 그래서 이제 그 룸메이트가 이제 한국 사람 아니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같이 하면서 하고 그다음 이제 금요일 날은 검도장 가고 이제 토일은 시간을 만들어서 이제 백패킹을 가요. 그래서 1박 2일 아니면 뭐 금요일 저녁부터 가면 2박 3일 이렇게 가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되게 빡빡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주말이나 휴가 기간 때는 진짜 머리를 비워요. 그러니까 제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네트워크가 안 터져야지 제가 이걸 안 보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가 제가 안 보면 약간 아직 우리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 포모라고 하잖아요. 예, fear of missing. 저는 그래서 일단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을 가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니까 주말에는 일단 무조건 좀 산이나 좀 인터넷이 안 되는 쪽에 가서 정말 저를 내려놓고 비우고 오면 또 월요일 날 되게 또 이렇게 충만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루틴입니다. 뭔가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아닙니다. 느낌인데요. MBTI 100% J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카운셀러? 뭐 외교관형이라고 그게 이름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사교적 외교관? 갓생이라고 불리는 트렌드가 뭐 이제 쉽게 말하면은 생산성을 높이는 그 굉장히 부지런한 방식의 어떤 네. 생활 방식을 일컫는 건데 네. 수십 년간의 직장 생활을 좀 성공적으로 해낸 직장인으로서 이런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삶과 번아웃 증후군과 어떻게 좀 비교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약간 에너지를 얻는 것과 잃는 거로 저는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부지런하고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에너지를 잃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번아웃에 그쪽으로 갈 수가 있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막 신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부지런함이 긍정적이라고 봐요. 제가 구글에서 커뮤니케이션 PR 하면서 마케팅을 했었을 때 한 번 있었는데 2년째 돼가는데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뭐 보람도 있었어요. 근데 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 원래 회사 가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일요일날 저녁 때 됐는데 막 그 다음날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로이스 나는 회사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난 왜 회사 가는 게 갑자기 두려워졌지? 이거는 뭔가 신호다. 그리고 그게 억울하니까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거는 놓아야 될 때다. 포기를 인정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날 또 정말 우습게 볼까 이런 생각도 잠시 했었는데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더 잘하는 게 좋고 또 오래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딱 놔버렸더니 정말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에 더 부지런함을 실을 수 있었어요. 국민의 한 절반 이상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월요일날 회사 가는 게 즐겁다고?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저희 팀 동료가 맨날 로이스님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맨날 저한테 뭐라 했어요. 누구나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또 막 출장 가게 되면 리듬도 깨지고 뭐 회식 있다, 아니면 야근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루틴을 빨리 잡느냐, 그래서 회복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많이 겪는 게 뭐 번아웃 그래갖고 막 완전 방전, 출근길이 퇴근길 같은 그런 방전도 많이 겪고 또 요새 이제 보아웃이라 그래서 너무 무료한 거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의미를 못 찾는 또 그런 걸 브라운 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백열 전구가 이렇게 좀 전압이 낮아지지 하면서 불이 얕아지는데 그건 조금 더 오래 일하면서 왜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을까? 저는 약간 목표보다 방향성을
가야 되는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내가 뭐를 안 먹어야지 아니면 칼로리를 이만큼 해야 되지. 당연히 실패하죠. 그 문제 어떻게 하겠어. 그럼 다 날씬해져 이 세상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방향성을 갖고 나는 예를 들면 체중을 조절한다 아니면 뭐 건강한 식생활로 간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가면 되는 거. 오늘 실패하면 내일 다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방향성이 중요하지 목표를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떨 땐 저도 뭐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영 빼야지 그러면 그럼 또 자책하는 거 내가 체력 이 정도까지 안 됐나 근데 그러지 말고 뭐 오늘은 뭐 이렇게 빼고 그냥 오늘은 좀 다른 거 하고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그냥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짧은 시기의 목표보다는 방향성을 갖자. 그래서 오늘 뭐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게 좌절하지 말고 다 그런 거다. 목표란 건 깨지라고 있는 거고 못하리라고 있는 거니까 방향성만 잘 갖다 뭐 설정하면 그 방향으로 좀 계속 가자는 거고 수영지 이게 하나 뭐 높이 없는 거 있잖아. 근데 100장 모이면 한 이 정도 되고 그거 이렇게 쌓으면 한 박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쌓으면 천장 닿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계단형이에요, 느는 게. 근데 우리 계단형일 때 포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30년 살아보니 우리가 계단일 때 이게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많이 걸어놔야지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난 지금 많이 걷는 중이야. 다음에 올라가. 직장인 네. 또 사회인으로서의 로이스 킴도 있지만 네. 뭐 여성, 딸, 엄마, 아내 뭐 여러 가지 페르소나들이 있잖아요. 네.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고 뭔가 성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페르소나들의 네.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편이세요? 근데 저도 뭐 엄마였을 때 쉽지는 않았어요. 물론 저는 너무나 그 행운스럽게도 저희 친정엄마랑 시어머님이 다 애를 봐주셨기 때문에 수월했지만 전업 엄마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불안하고 우리 애를 이렇게 안 키우는데 근데 배운 거는 일단은 내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워킹맘으로서는 내가 원칙을 갖고 가자. 다른 엄마들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전혀 저 모임에도 안 나갔어요. 그 대신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을 좀 지키자. 내가 퀄리티 타임이 없다면 그럼 나는 정말 집중 시간을 해서 애 머릿속에 각인되게 시키자. 저는 그걸 퀄리티 타임이라고 안 불러요. 각인되는 시간을 주자. 더 센. 예. 그래서 저는 애랑 1대1 여행을 그래서 되게 많이 다녔고 지금도 저희 필리피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엄마 뭐 강릉 그때 옛날에 무슨 칼국수 먹었는데 기억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루 단위로 정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또 한 달 단위로 정하지 않고 저는 인생 주기를 조금 봤어요. 여러 책을 보니까 애들이 4살 이전에는 기억을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살 이전에는 꿀팁이네요. 4살 이전에는 2년을 시댁에서 2년은 친정에서 다 봐주시고 저는 정말 주말에만 애를 데리고 가서 보냈고 인생 주기로 얘가 요사일 때는 저한테 좀 몰빵을 하고 애가 또 학교 막 가야 될 때는 애한테 몰빵하고 일하는 엄마들 뭐 우리도 고민을 맨날 얘기해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근데 우리 어떻게 하지 말고 애를 바꿔보자. 애를 일하는 엄마의 애로 만들자. 멋있다. 네, 그래서 왜 우리가 바꿔야 돼? 애를 바꾸자. 애는 뭐 더 어리니까. 그래서 애가 뭐 예를 들면 준비물을 저도 이제 직장에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면 뭐 퇴근길에 사서 가면 되는데 꼭 저 늦게 가면 그때서 엄마 내일 이거 갖고 와야 돼. 문방구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맞아 내일. 그런 거죠. 네, 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얘가 이제 약간 이제 각성이 돼서 미리 전화를 한달지 아니면 너는 일하는 엄마의 아이야. 이거 네가 책임감 있게 해. 일하는 엄마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하지 말라고. 애를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 방식이에요. 저를 바꾸기 위한 3가지 원칙주의를 달리기를 했는데 몸이 건강하니까 막 다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에너지가 많으니까 더 인사도 더 많이 하고 싶고 막 이것도 버리고 싶고 저것도 버리고 싶고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든 게 우리가 뭐 늘상 하는 얘기지만 육체가 정신을 지배한달지 운동을 그 이후로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재미있고 이색적인 운동을 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검도를 14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검도한다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해도 6개월 뒤에 물어봐요. 검도 아직도 하세요? 검도는 이제 전국에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대회 나가면 몇백 등 안에 금방 들어요. 검도대 나가면 첫 강에 이기기만 하면은 진짜 126강인가? 그거 바로 듣는 거예요. 2번 이기면 64강에 되는 거예요. ROI가 좋은데요? ROI가 좋아요. 지금 정체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건 절대 정체가 아니고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다.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 그 기저에는 근데 몸이 건강해야지 이 모든 것을 따라오니 20, 30대는 사실 뭐 깡으로 버틸 수 있고 악으로도 버틸 수 있는데 뭐 앞자리가 달라지면 사실 몸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에너지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안 되고 하니 체력을 고갈되기 전에 꾸준한 운동으로 좀 다스려라.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거. 인터뷰 재밌게 잘 보셨나요? 나를 잘 돌보고 또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갓생 살기에 열심히 당신. 이 트렌드는 어디서 왔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래 영상 설명에 첨부한 SBS 홈페이지 주소로 가시면 제가 쓴 더 자세한 텍스트 기사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갓생을 버티게 하는 건 뭔지 설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신박한 요즘 것들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SBS 기자가 쓰는 트렌드 리포트 어쩌다 뉴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